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사실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특히 북한 어쨌든 그 총격 사건, 그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총격 사건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제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또 해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청자분들 생각해보시면 월북이 말이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무리 8급 공무원이지만은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본인이 나중에 퇴직하면은 공무원 퇴직하고 나가지고 민간 상선에 어쨌든 항해사로 간다 하더라도 이분이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런데 이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뭐 2억 원 정도 빚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월북이라는 선택을 하겠느냐. 이분들 자녀도 있어요.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더 어리다고 하는데, 이 두 자녀를 놓고 그러면 2억 때문에 월북을 했다? 대한민국에 그럼 세상에 2억 빚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택 때문에 대출받은 분도 있고. 이런 분들 다 월북합니까? 아니면 이분들 전부 다 뭐 실종되면 다 월북이라고 정부가 몰아붙일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야당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데, 자, 제가 예전에 그 추미애 장관 사건 때 딱 한 군데를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 건 같은 경우에는 당직 사병이 현 씨가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추미애 장관 아들이 나 휴가 연장됐다, 복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복귀하겠다 이렇게 답해놓고 대위가 이제 다시 전화를 한 것이, 그게 정황상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지적했었는데, 역시나 그 말이 맞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 대변인은 원래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한 일 자체가 없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사실 그게 거짓인 걸로 드러났고, 당직 사병은 전화를 했고,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PC방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디는 받아가지고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해명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북한 문제도, 저는 북한이 여러 말을 하고 또 민주당이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지금 옹호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요점 몇 개만 짚어가지고 야당이 물고 늘어지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통지문이 왔을 때 통지문 그 내용 전부 다 거짓인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거짓말로 다 뒤집어 썼는데, 이거 믿고 사의를 표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정부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제가 비판했었는데, 지금 내용들이 하나도 북한의 통지문 내용 보면 맞아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거동수상자,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월경자라고 하는 거동수상자를 쏴가지고 사살했는데, 그 사람의 시신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시신을 확인해야지 이 사람이 특수부대인지 아니면 진짜 단순 표류자인지 월경자인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기껏 쏴놓고는 시신은 유실돼서 모른다? 아니, 뭐 가까운 거리 사격을 했는데 그러면 사격할 때 보고 조준 사격했다는 얘기인데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분이 구명조끼든지 아니면 표류물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사격 이후에 이분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시신이 가라앉지도 않았을 텐데, 이걸 진짜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은 소각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신에 관련된 북한의 거짓말은 오히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은 이 사람들이 인양해가지고 실제 시신을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예를 들어 그 총격을 가했을 때, 예를 들어 총격을 가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총이 어떻게 사람을 맞췄는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정황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법의학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이분이 예를 들어 조준 사격을 당했는지, 아니면은 북한 주장대로 진짜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협 사격을 하다가 어쩌다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건지, 이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시신을 소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부유물에서 빠져가지고 시신이 유실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거동수상자를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신을 체크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북한의 해명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 저는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어떤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걸 이제 군이 이런저런 발표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해경이 이제 월북했다라고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자, 해경의 주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단순 표류 모델, 그러니까 물 위에 이제 이 사람을 띄워놨을 때 해류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서 30시간 뒤에 도달해야 되는 위치에서 8km 정도 벗어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위적으로 움직인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에 뛰어놓으면은 우선 방향을 판단을 못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이러는데 야간 다이빙 같은 걸 해요. 야간에 제가 제주도에서 보통 하는데 제주도에 스쿠버 다이빙 해가지고 밤에 물에 둥둥 뜨잖아요. 우리가 배 위에서 보는 그 바다랑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보는 바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제가 아무리 제주도에 자주 가가지고 제주도의 지형을 알고 이런다 하더라도 딱 스쿠버 다이빙 하다 물 위에 떠오르면은 그 순간은 제가 전후 좌우 동서남북을 파악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위를 맞춰가지고 내가 월북하겠다, 북쪽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자, 제주도 앞바다는 그래도 저희는 방파제 안에서 이렇게 막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처럼 생긴 곳에서 하기도 하는 이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헤엄을 친 곳이 외해라는 거예요. 외해라는 건 바깥 바다라 가지고 주변에 아무 지형물이 없는 곳에서 헤엄을 쳤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무슨 수로 동서남북을 판별해가지고 북쪽으로 가겠다고 했느냐? 저는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위를 파악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 외해에서는 넘실대는 파도 때문에도 시야가 많이 제한됩니다. 제 경험상도 그래요. 이거는 진짜 방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저는 그래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아니면 해경이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본인들이 그럼 한번 서해 바다에 입수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북쪽을 향해서 한번 밤에 불도 다 꺼졌는데 헤엄쳐보라고 하십시오. 이건 가능한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공무원의 아들이 쓴 편지에서 나왔듯이 이분이 체격이 180에 뭐 체중이 68kg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그 건장한 체구는 아닙니다. 키는 크시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뭐 건장한 체구로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38km를 헤엄쳐 가서 월북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말이 안 되는 게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인가요? 그때 그 SBS에서 했던 방송 중에 보면은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 대단한 수영 선수죠. 이분이 헤엄을 쳐가지고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그런 일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분이 아시아 물개라는 조오련 선수도 수영 하나에만 집중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배 양쪽에 쌍끌이로 배를 갖다 놓고 그리고 가운데 그물을 쳐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막 어디 휩쓸리지 않게 이렇게 하고 해류에 그 다음에 그 그물 안에서 사람이 헤엄쳐가지고 대한해협을 건너려는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가다가 악천후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중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오련 선수 같은 수영 선수도 양쪽에 배를 치고 그 안에 그물 치고 거기서 뭐 양쪽에 사람들이 불도 비춰주고 하면서 방위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허팀 안 쓰게 중간에 헤엄치다 보면 방위 모르거든요. 그러면 허팀 쓰니까 딱 이렇게 가이드 해가지고 가게 해야지만이 대한해협 횡단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그런 보호된 환경 속에서도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해수부 아무리 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항해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38km를 그것도 직선거리지 그걸 어떻게 헤엄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북을 하려는 마음 먹었다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아니 이분이 월북하려 마음 먹었으면은 지난번에 그 탈북하셨던 분이 다시 월북한 것처럼 강화도에 차 끌고 가서 강화도부터 시작하지 거기서 가면 2, 3km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38km를 헤엄쳐서 가냐. 그랬더니만은 민주당 쪽 모 인사가 최민희 의원이죠. 저랑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 해수부 공무원들이 배를 타는데 꼭 일요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 일요일에 못 가면은 그분은 휴식도 없답니까? 그분이 육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 순번일 때 가가지고 강화도 차 끌고 올라가는데 누가 검문합니까? 그 스쿠버 다이빙 장비 중에 스쿠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바람개비 그 물속에 돌리면은 그냥 물속에 수중 침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도 스쿠버 다이빙 하지만은 제가 솔직히 뭐 스쿠버 다이빙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작정하고 그냥 스쿠터 빌려가지고 강화도쯤에서 가면은 저 갈 자신 있어요. 북한까지. 안 가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해수부 공무원인데 그 정도 상식도 모르고 내가 38km를 헤엄치겠다? 왜 그런 무슨 보트피플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공동조사를 하겠다 여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27일날 북한에 이제 제안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27일날 제안하고 지금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북한이 응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조사에 의도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고 애초에 공동조사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장 FC-4K 전폭기 띄워라. 예? 폭격 기능이 있는 그런 전투기죠. 그러니까 전폭기니까 띄워가지고 북한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발하면은
우리가 폭격도 가할 수 있다. 그 폭격이라는 게 뭐 영화 강철비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된 F-15K의 뭐 타우루스 미사일 이런 거 달아서 가면요, 주석군까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북한에게 니네 이제 진상조사 용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F-15K 띄우니까 그 이제 외교 비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미스터 리 좀 자제해라. 이거 지금 이렇게 전쟁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북한 한번 압박해보겠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 한미 간의 외교적 공조거든요. 왜냐? 우리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진 당사자니까 우리는 굉장히 화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막 위협을 하고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은 국제사회가 유엔이든지 미국이든지 아니면 중국이든지 그때 들어와가지고 한국 조금만 진정해라. 북한이 잘못한 게 맞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넣어가지고 뭔가를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는 거는 완전 순서가 틀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국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김정은이 그렇게 거짓말 섞인 어쨌든 통지문 하나 보내오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번씩이나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 감사의 의사를 사실 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북한에 뭐 강한 수단으로 이제 뭐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저희 하태경 의원이 만나게 해줘가지고 오토 원비어 재단, 그 북한에서 이제 고문을 당해가지고 사망했던 오토 원비어 부모가 이제 있는 그 오토 원비어 재단과 함께 협력을 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데 아니 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태경 의원이 대신하고 반기문 총장이 대신합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할 수 있을까? 북한이 먼저다가 맞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그 부분에 좀 비난과 아니면 의혹 제기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분들은 월북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을 월북 처리해버리고, 우리 국민이 월북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그냥 경계 수칙에 따라 쏜 거다. 아니 오죽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답하면은 7.62mm 소총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것까지 공개했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그 군사 비밀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막 공개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민주당에서 공동조사자고 제안해놓고 시간 끌기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북한 쪽에 그 역성을 들려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 됐으면은 민주당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혹 규명에 대해 가지고, 아니 이분들이 세월호 때는 얼마나 그 진실을 인양하라, 의혹을 규명하자 이거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꼭 천안함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진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본인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북한의 역성을 드는 모양새 많이 취하고 있어요. 저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정감사에 이런 증인 같은 거 신청하려고 해도 안 받아주잖아요.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려가는 모양새인데, 지금 뭐 코로나 이런 방역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집회하고 이런 자유를 이제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에 큰일이 안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예전에 미국에 올 초에 시위가 크게 있었을 때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관한테 목이 눌려가지고 사망했을 때 그때 미국은 코로나 없었습니까? 그렇다 해도 코로나라는 방역의 어쨌든 그런 중요성 가치보다도 본인들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생각하니까 다 나가가지고 시위하잖아요. 저는요 지금 아무리 광화문에 차벽을 들려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과잉 조치들을 해가면서까지 국민들이 모여서 본인들한테 반기를 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뭐 개천절이다 광화문에 이렇게 뭐 날짜 잡아서 모이는 모임은 아닌데, 만약에 어떤 이런 부정부패나 아니면 비리 또는 의혹 사안에 대해 정부가 문개개에서 시도할 경우에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반정부 집회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막아세우려고 한다?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집회나 이런 시위가 적은 것을 지금 다행으로 여기고 있겠지만은 이게 다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쌓이면은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개기식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이제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문재인 정부 얼마나 답답한 모습을 보일지 제가 비아냥조로 기대라는 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 의혹 또는 그 시신 소각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강하게 계속 의혹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은 북한의 그 연락사무소 폭파해도 그 자료 화면으로 아무리 틀어도 정부에서 북한에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예? 우리 국민을 죽여도 싫은 소리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북한은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 폭파해도 우리한테 별말 안 하네? 우리가 저쪽 국민 쏴죽여도 아무 말 안 하네? 그 다음에는 얼마나 큰 도발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들이 계속 지적해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정부가 못하는 게 있다면은 국민들이 지적을 해야죠. 아, 진짜 이렇게 오만한 정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